주변으론 그리 높지 않은 산들과 계곡물이 철철 흐르고 있고요. 혐오시설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여주니 산속에서의 자연인 생활을 원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집은 임야 속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집 옆으로 계곡물도 졸졸 흐르고 있어 조용하면서 힐링 가능한 세컨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집들이 세 채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의 집은 가장 위편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367제곱미터 111평이고 주택의 경우 공부상 등록된 면적은 66.34제곱미터 20평이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96.6제곱미터로 29평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내부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집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위치한 계곡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평군청에서 20분 정도 더 들어오시면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도 다른 곳들과 비슷하게 주변으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주변으로 펜션들과 풀빌라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는 3m 조금 더 되는 도로가 있고 주변으론 농경지와 단독주택, 전원주택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신축된 상가 건물도 한 동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과 마트 등이 입주한 상태니 방문하신 겸 다른 물건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을 앞으로 3m의 포장도로에서 옆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진입하셔야 하고 지금 제가 들어가는 도로는 지목상 도로로 등록되어 있고 포장만 안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명의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지분권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 주택주인분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공유자가 있는 걸로 봐선 협의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냥 사용하더라도 위쪽 주택분들이 모두 사용을 하기에 별도로 막는 행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집 앞까지 이동해 볼까요? 주택이 있는 곳으로 오시면 포장도로는 끝이 나고 다시 비포장도로가 연결됩니다. 바로 옆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 계곡 위로 정자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로 다른 집들도 몇 채 있습니다. 전봇대에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도로 폭도 3m 정도가 되니 차량으로 집 앞까지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이고요. 바로 옆으로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67제곱미터 11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실측 면적은 96.6제곱미터 29평이 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뒤편으로 보일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벽은 연화조적 쌓기로 되어 있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셨던 물건들이 보이고 있지만 마을탑 문결과 오랫동안 빈집 상태였습니다. 난방과 취사는 LPG를 이용하신다 조사됐고요. 건물 외벽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마당 공간을 넓게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똑같이 생긴 집이 2채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주택 분양을 하기 위해 짓다 실패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은 경매로 인해 주인이 바뀐 곳입니다. 현관은 주택의 구조상 조금 좁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집 내부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22년 여름철에 촬영된 감정평가서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 불이 켜져 있으니 전기 또한 잘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집 측면으로 오시면 각종 타일과 버려진 목재, 그리고 파이프관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건축을 한 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주택의 경우 정상허가를 받고 건축됐지만 자금난 등의 여파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며 사용 승인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기에 추가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자풀들과 공사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약간의 정리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집의 경우 LPG 가스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지금 보시는 집은 LPG를 이용해 난방과 취사를 담당하고요.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도 집 바로 옆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와 보시면 지대가 높아 전망은 무척이나 좋습니다. 임야 사이 골짜기에 건축이 돼서 왼쪽 편으론 계곡물도 흐르고 있고요. 주택의 상태도 무난한 게 추가적으로 지출이 많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집 뒤로도 몇 채의 집이 더 있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 꼭 이 집이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나온 토지를 매입하시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올라가 토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면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367제곱미터 111평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은 대지로서 사용 중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측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국어 국유지와 개인 명의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입구가 확보되지 않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라 막는 등의 행위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면 도로 소유자와 협의 후 일정 부분의 도로 지분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른 분들께 여쭤본 결과 도로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여태까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실측 면적은 96.6제곱미터 29평이고 철근 콘크리트조의 평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2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등이 있고요. 뒤편에 발코니 공간도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 쪽으로 보일러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가 소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제시외 건물들은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정남향 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금씩 지대가 높아지는 곳이다 보니 전망과 햇살을 막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조금은 높게 되어 있지만 들어오시는 방면으로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시더라도 편안한 이동성이 보장됩니다.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계곡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집 주변으로 묘지는 없습니다. 산을 하나 건너 묘지가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가로막혀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주변으론 농경지와 임야들이 모여 있고 들어오는 길목으로 축사도 있긴 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리 있는 편이어서 주택까지 냄새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집 주변으론 캠핑장과 풀빌라, 그리고 펜션들이 보이고 있고요. 산세가 좋은 곳이다 보니 전원주택들도 많이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토지 가격이 그리 높게 형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위치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오다 보니 토지 평당 금액대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 서울 근교나 수도권 인근의 주말농장이나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가평, 춘천, 홍천, 양평, 하남, 서울, 의정부가 있고 가평군청에선 자차기준 20분 정도가 걸리며 서울시청에선 자차기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원도에서 접근성은 당연히 좋으며 서울 근교 저렴한 땅이나 집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물건이 아니라 다른 좋은 매물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게 되면 가평군청과 강원도청이 보이고 있고 춘천까지 이동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건지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게 되면 남측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지와 거리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강변 근처라고 보시긴 힘들고요. 이곳이 물건이 위치한 곳입니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으로 묘지들이 소재하고 있지만 임야에 가로막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집 주변으론 묘지가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3m 폭의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좌회전해서 비포장과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래 도로에서 주택까지
직선거리 기준 13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마트와 부동산이 있고요. 마을 회관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계곡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이 흐르는 방면으로 펜션들과 풀빌라들이 있고요. 마을 회관 앞으로 버스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성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이고요. 똑같은 집이 세 채가 있고 그중 맨 윗단에 위치한 집입니다. 방 위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아래쪽에서 점점 높아지는 지대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셨을 때 전망은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면을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7803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계곡리 335-4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최초 감정가액은 1억 1,8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2,8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건물만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토지의 경우 내용을 잠시 설명드려보자면 2021년에 4,300만원으로 낙찰받으신 뒤 토지 소유자분이 건물 소유자분을 상대로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철거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면 보통은 승소가 어렵지만 이번 물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부존재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까지 더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낙찰된 뒤 건물을 철거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제가 토지 낙찰자라면 철거는 다른 분들이 입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지료를 미납했다면 경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토지 소유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보시면서 잘만 풀면 돈이 되는 지상권 물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경매지에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토지의 면적은 367제곱미터 111평이고 공부상 주택면적은 66.34제곱미터 20평이지만 실측한 결과 96.6제곱미터 29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에 평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용 승인 취득 전 자금난의 여파가 생긴 듯하고 등기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다른 주택들의 사용 승인날은 2019년으로 표시되니 이번 주택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현황 보시면 매각 중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면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현황은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2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계곡리 소재, 계곡 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위생 및 급 배수 설비와 LPG에 의한 난방 설비, 지하수 관정 등이 위치합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사용 승인 미필 건물이며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해 현재 일반 건축물 대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황서상 점유 내용을 보시면 이번 사건의 부동산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평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이나 집원과 도로명 주소가 서로 상이합니다. 계곡리 335-4번지인 집원과 전산으로 매칭된 당목가일길 397-29번지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으로는 계곡리 335-6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오고 도로명 주소로 검색 시 계곡리 335-4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표시되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로 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생각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미상의 임차인이 등재된 상태로 나오는데 주소의 오류로 인해
계곡리 335-4번지로 검색하면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명 주소로 검색 시 전모 씨가 등재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본 결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바로 앞집이 나오는 상태니 현장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계시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후 등기 촉탁으로 인해 등기가 되었으며 토지 소유자분께서 미납된 지료를 이유로 강제경매 처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약 2년 전 경매 낙찰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으셨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셨으니 여러분들도 꾸준히 경매물건 검색을 통해 돈 되는 물건을 낙찰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